자, 여러분들 잘들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조동사의 2탄, 조동사 심화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심화에 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 선생님이 또 칠판을 다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잠깐 비킬 테니까 노트에 잘 써주세요. 오케이, 자, 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조동사 심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즉 1탄에서 조동사를 배웠을 때 조동사는 원래의 뜻이 있고요. 그 원래 뜻의 과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대표적인 것은 could하고 would이에요. 원래 뜻, 그리고 원래 뜻의 과거, 그리고 추측의 의미. 추측의 의미일 때는요, could이건 would이건 can이건 다 현재에 대한 추측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현재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걸, 뭐뭐일지도 모른다, 다 똑같은 말. 자, 이 추측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라는 거를 봤었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조동사 심화는 어떤 거냐면 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방법, 조동사를 이용을 해서 과거의 아쉬움, 과거 추측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주어, 조동사 have pp를 씁니다. 조동사 have pp를 쓰면 이 과거의 아쉬움이나 과거의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not을 써서 부정을 만들 때에는요 이 not의 위치가 조동사 바로 뒤에 쓰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일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 시험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원 말고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조동사 have pp에 이제 not을 붙일 때 조동사 have not 여기다가 not을 쓴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not을 쓴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조동사 have pp의 부정형은 조동사 not have pp다. not의 위치가 조동사 바로 뒤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사를 이용을 해서 과거의 아쉬움, 과거 추측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쉬움이나 과거의 추측은 이 조동사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잘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제 원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an, 뭐뭐 할 수 있다, 다 아시죠? will, 뭐뭐일 거다, 뭐뭐 할 거다, 다 아시죠?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원래의 뜻을 가지고서 have pp를 쓰면 과거의 아쉬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could have pp 그러면 뭐뭐 할 수 있었었는데 라는 말이죠. 이게 왜 과거 아쉬움입니까? 뭐뭐 할 수 있었었는데, 우승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승을 놓쳤네. 뭐뭐 할 수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요, would have pp는요 will은 뭐뭐일 거다 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뭐일 거다, 어떤 상태일 거다. 근데 과거에 그 상태일 수도 있었었는데, 그거 일 수도 있었었는데 그거 못했다, 그거 안 됐다, 이런 말인 거죠. 그게 안 됐다, 이런 말인 겁니다.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 지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should have pp에 이렇게 쓰면은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왜 그거 안 했었니? 그거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뜻인 거죠. 과거에 뭐를 하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조동사들은 현재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들이죠. 그래서 might 그러면 may도 그렇지만 뭐뭐일 수 있다, 혹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걸. must는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not은요 뭐뭐일 리가 없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붙이게 되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로서 might have pp, may have pp도 상관없어요. may하고 not은 똑같은 의미니까요. might have pp, may have pp는 과거에 뭐뭐였을 수도 있겠다, 과거에 뭐뭐였을걸, 이런 뜻입니다. He might be rich, 그러면 그는 지금 부자일걸, 이런 뜻인데 지금은 그지예요. 지금은 거진데 he might have been rich, 과거에 부자였을걸, 요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람 부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he might have been rich, 그는 과거에 부자였을걸, 였을 수도 있어, 요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ust have pp를 쓰면
must가 지금 뭐뭐이면 틀림없다잖아요. must have pp는 과거에 뭐뭐였음이 틀림없겠다. 과거에 뭐뭐였음이 틀림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는 뭐뭐였음이 틀림없다. 자, cannot have pp는요. cannot이 뭐뭐일 리가 없다. cannot have pp는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눠지죠, 얘네들이. 자, 원래의 뜻을 이용을 해서 have pp를 쓰면 그거 할 수 있었었는데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일 수도 있었었는데 원래 뜻의 과거 assume이 되는 거고요. 추측의 조동사, 현재 추측의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쓰면 이제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세 개와 요 세 개를 나눠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는 현재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왼쪽은 현재고요, 이 오른쪽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제라는 겁니다.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요, 시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시제를 혹시 했었나요? 시제를 하게 될 때에는 이게 현재인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일인지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주변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변 내용을 읽어봐야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현재형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옛날 얘기하고 있었네? 그러면 계속해서 옛날 얘기해야지. 주변 문맥이 과거면 나도 과거를 써야 되는 거고, 주변 문맥이 현재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해서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쓸 거냐, 과거형으로 쓸 거냐, 현재형으로 쓸 거냐는 시제에 관련된 거고요. 시제는요, 항상 주변 문맥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형에 대해서 쓸 건지 과거형에 대해서 쓸 건지 문맥으로 판단을 잘 해주셔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연습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개 써봤으니까 우리 여기 동사들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이 여러 개들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리고 현재형으로 써야 될지 과거형으로 써야 될지 이것까지 판단을 잘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Since I was wearing a mask,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코로나용 입만 가리는 마스크가 아니라 감염 무도회에서 얼굴을 다 가리는 마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 주변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엊그제 파티를 했었고 내가 그 파티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recognize me, 그는 나를 알아본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도 좋지만 이 조동사를 한번 이용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는 나를 알아봤을 리가 없다. 이걸 써볼 거예요. 내가 엊그제 파티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알아봤었을 리가 없다 를 쓰게 되면은 cannot have pp를 쓰게 되는 거죠. He cannot 아니면 can't 써도 되고요. He can't have recognized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는 나를 알아봤었을 리가 없다. 지금 알아볼 리가 없다 이거 쓰는 게 아니죠. 주변 시제가 옛날 과거기 때문에 그는 나를 알아봤었을 리가 없다. 이거 한번 보세요. I get up longer. 아이고, 자, 이거 get up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슬립이 되겠네. 슬립이요? 슬립은 잠자다라는 거죠. 롱거는요 더 오래라는 뜻입니다. But I wo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어제 아니면은 오늘이 지금이 만약에 저녁이라면 오늘 아침에, 즉 과거에 나는 일찍 일어났다. 뭐 했을 수도 있었었지만 더 잘 수도 있었었는데 더 잘 수도 있었었는데 더 잘 수 있었었는데 나는 일찍 일어났다. 이러니까는요 I 뭐 쓰면 됩니까? I could have slept 쓰면 되는 거죠. I could have slept
longer 이렇게 쓰면 되죠. 더 잘 수도 있었었는데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잘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옛날 얘기하는 거니까 잘 수도 있었었는데 나는 일어났다. 이거는 뭐 굳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원래 더 자려고 했는데 더 잘 수도 있었었는데 그냥 일찍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John 지금 잘 보세요. 운전을 막 하고 가고 있어. 옆에 존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조수석에서 John, you must drive carefully. 너 운전 똑바로 해야 돼. 운전 똑바로 해야 돼. 운전 좀 똑바로 하자. You kill someone.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뭐 you can kill someone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운전을 옆에 운전자 존이 운전을 너무 투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운전을요. 그냥 막 일반적인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가고 막 이래요. 자 이런 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존아 운전 좀 똑바로 해. 너 누구 죽일 것 같아. 너 누구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 you 만약에 뭐 can kill someone 써도 되고요. You will kill someone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you might kill someone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이런 거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말 한번 붙여볼게요. Someone just before 이런 말 한번 볼게요. 야 방금 전에 야 운전 좀 똑바로 해. 방금 전에 너 누구 죽일 수도 있었어. 저 사람 칠 뻔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방금 전에 너 누구 칠 뻔했잖아. 야, 운전 좀 조심해. 방금 전에 누구 칠 뻔했잖아. 사람 죽일 뻔했잖아. 죽일 수도 있었어. 라는 거는 어떻게 씁니까? 쿨해브 PP 아니면 우레브 PP 이런 말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You would have killed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쿨해브 써도 됩니다. 쿨해브 killed 써도 되고요. would have killed 써도 됩니다. 누구 죽일 수도 있었어 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all of us will be there. 자, 모든 우리들은 거기 갈 거야. 모든 우리들은 거기 갈 거야. 자, 시제는요. 지금으로부터 미래죠. 야, 내일 파티 있는데 우리 거기 갈 거야. 그러면서 you come to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오면 좋겠다. 너도 와라. 라는 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 내일 거기 갈 거야. 너도 와. 이렇게 하면 뭘 쓸까요? 자, 그냥 should 쓰면 되는 거죠. You should come to. 너도 오면 좋겠다. 라는 걸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현재나 미래 얘기하는 뭐 그런 때 조동사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You should come to.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The show was great. 야 어제 쇼가 있었는데 그 쇼가 되게 대단했어. 너 왜 안 왔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왔었어야 했는데 왜 안 왔어? 어제 쇼가 얼마나 재밌었는데 너가 왔었어야 했는데 왜 안 왔니? 그러면 뭐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뭡니까? You should have come이 되는 거죠. You should have come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조동사들을 다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예시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3학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조동사 수업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예시로는 솔직히 좀 부족하죠? 저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구나. 이건 예시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법 문제를 열고 이제 예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얘를 노트에다가 피시고 잘 이용을 해서 정답을 잘 맞춰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3학년부터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문법책 2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이 나와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이제 문법 3권 혹은 중학교 3학년의 내용부터는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되셨죠? 그 다음에 조동사를 배울 때 조동사 should에 대해서 썼다가 이거를 생략을 해주고 뒤에 동사 원형을 남겨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전용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문법책에 해당하는 2권이나 3권에서는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조동사 때 배워야지 언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아쉬움, 과거 추측은요 내용이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실질적인 이제 어떤 조동사의 본래 뜻과 추측의 의미에 관한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should라는 조동사에 대한 특징만 시간을 내서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should에 대해서 배울 게 그렇게 많나요, 선생님? 많아요. 1탄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죠, 여러분들. 이 문법 사항 모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이 문장이요. The doctor insisted that I be calm down. calm down이 뭔지 아십니까? be calm down. 이 형용사 쓰는 거죠. 진정하다 이런 뜻이죠. 진정하다.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선생님 이거 was 써야죠. 의사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내가 좀 침착해야 한다고. 뭐 침착해야 된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 was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그냥 be 이렇게만 나와져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보세요. The man suggests that 그 남성은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제인이 돈을 모아야 한다. 제인이 돈을 모은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선생님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 일단 S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다가 S 써야죠. 근데 여기서 S 쓰잖아요? 틀려요. 이것도요 was 쓰잖아요? 틀려요. 알겠죠? 이게 바로 조동사 should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빨리 한번 알아볼게요. 당위성의 조동사 should. 당위성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하면 좋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으니까. 이런 때에 조동사 should를 써서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에 뭐뭐 하면 좋으니까를 나타낼 때 should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 뭐만 남는다고? 동사 원형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should가 생략이 돼서 동사 원형만 남아져 있는 형태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문장의 형식이 구성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어는 동사한다. 다른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1번 주어는 뭐뭐 합니다. 2번 다른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내가 뭐뭐 해야 한다고. 그 남자는 제안합니다. 제인이 뭐뭐 해야 한다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뭐 여기 동사도요. 아무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뭐 희망한다라던가 뭐 이런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꼭 여기 나와져 있는 이렇게 외우세요. 요, 주, 명, 제, 충. 요주, 명제, 충에 해당하는 동사 뒤에 should 생략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주, 명제, 충,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주, 명제, 충이 should하고 관련된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요주, 명제, 충. 요는 요구하다, 추는 주장하다, 명은 명령하다, 제는 제안하다, 충은 충고하다. 그래서 주어는 뭐 명령합니다. 어떤 주어가 뭐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말이 맞죠? 주어는 충고합니다. 다른 주어가 뭐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주어는 요구합니다. 다른 주어가 뭐 해야 한다고. 이게 다 말이 맞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런 동사들이 요주 명제충에 해당하는 demand, request, ask, insist, claim, order, command, recommend, propose, suggest, advise. 자, 이런 동사들 뒤에 대절이 나오고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should가 생략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원어민들 입장에서 영어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영어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원어민들은 이 생략을 해놓은 형태로 항상 쓰죠. 생략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생략을 해놓고 더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should를 생략을 해놓고 더 많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는요, 주어가 3인칭이든지 뭔지 상관없이 앞에 동사가 과거 나부랭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한번 볼게요. 의사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내가 진정해야 한다고.
should가 생략이 된 거예요. 써주셔도 좋습니다. should를요. 그리고 괄호 묶어주세요. 그 남자는 제안합니다. 제인이 돈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도 역시 should가 생략이 됐다. 그러면서 동사 원형만 남아져 있다. 자, 일반 동사 원형 남아져 있는 거는 형태가 그렇게 무시무시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남아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용사를 써야 된다면 이 비동사 원형은 비잖아요. 이것만도 남아져 있는 것이 가능하다. 어우 무섭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와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는 밑줄 좀 긋시다. insist 하고요. 여기 suggest 얘네들은 밑줄 좀 그읍시다. 그래요. 주의사항은 이 insist하고 suggest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알겠어요 선생님. 요주 명제충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should가 생략이 되면서 동사 원형만 남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맞지. 잘 배운 거지. 근데 그 중에서 insist하고 suggest는 좀 얍삽한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이면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닌 어떤 연구 결과 아니면 뭐 문서 요런 거 다음에 suggest가 나오면 그건 제안하다가 아니고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보여준다. 그리고요 insist도요 뭐가 뭐뭐 해야 한다, 돈을 돌려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주장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도 있거든요. 내 생일은 9월 12일이야. 그 남자는 자신의 생일이 9월 12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라는 거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생일이 9월 12일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 팩트, 사실에 대한 주장이잖아요. 어떤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일 때는 should를 쓰는 것이 맞는데 그냥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should를 꼭 넣진 않죠. should가 안 나와도 되겠죠. 그는 자신의 생일이 9월 12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는 자신의 생일이 9월 12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should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보여주다 일 때는 should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insist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다라고 쓸 때에도 should를 쓰지 않습니다. 말인즉슨 그 should를 넣다가 생략을 시키고 뒤에 동사 원형만 남게 하는 그 형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 예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때 당위성이 아닐 때 당위성이 뭔데요 선생님? 아니 뭐뭐 하면 좋으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당위성이 아닐 때에는 대절에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대절에서 평범하게 수일치, 시제일치를 시켜서 문장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뭐라는 거 보여줬냐면 한국 전쟁이 북쪽에 의해서 야기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가 아니잖아. 한국 전쟁이 북한에 의해 야기되어져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hould의 형태를 쓰는 게 아니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be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에 be를 쓰는 게 아니라 was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부분이 지금 당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해석을 해봐도요. 문맥상 뭐가 뭐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가 뭐뭐라는 것을 어떤 그냥 사실을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남자는 주장했습니다. 뭘 주장했냐면 사고가 7시 15분에 일어나야 한다고. 이 당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고가 7시 15분에 일어났다라고 그 남자는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7시 15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should 넣었다가 빼면서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남자는 옛날에 주장했습니다.
그 사건이 7시 15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단계에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그 1학기 정도까지라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 형태도 있어요. 이거는요, 수일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수일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어법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변형 형태요. 자, should를 언제 생략을 하고 동사 원형 쓰냐면, 주어, 요주, 명제, 충의 동사. 그래서 주어는 요구한다, 주어는 주장한다, 뭐 이런 거요. 뭐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변형 형태가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it is 형용사나 명사, 주어, should 동사. 주어가 should 동사 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요. 그리고 여기서 형용사나 명사가 뭐 여기에는 동사들을 사실 명사로도 쓸 수 있잖아요. recommend의 명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recommendation 이잖아요. propose의 명사가 뭡니까? proposal 아니면 propose 자체도 또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suggest의 명사는 suggestion이 되는 거죠. ION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명사를 써서 가주진주 쓸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에 해야 한다는 것은 recommendation이다, 제안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recommendable, proposal, advisable. 그래서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충고적입니다, 명령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는 것이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도 이 뒷부분이 당위성이기 때문에 should를 생략을 하고 동사 원형만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형용사나 명사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recommendation, 그렇죠? 뭐가 뭐뭐 해야 하는 것은 제안이다. advice, 뭐 충고이다, 제안이다. advisable, 그러면 충고할 만한 것이다. 뭐 important, crucial, necessary 이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거 안 썼네. 좀 써주세요. necessary, important 이런 거 써주세요. 주어가 should 동사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crucial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형용사인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crucial 이것도 좀 써주시고요. crucial. 고등학교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단어가 나왔어요. compulsory 그리고 mandate가 한 번씩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compulsory가 나왔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mandate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compulsory는요, 강압적인, 꼭 해야 하는. mandate도요, 강압적인, 꼭 해야 하는. 주어, should 동사해야 되는 것은 강압적이다, 꼭 해야 하는 거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mandate that you be on time. 그래서 should가 생략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그래서 be on time이 뭐냐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제 시간에 오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지키는 것. 그래서 너가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강제적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찍어 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왜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까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노트에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또 설명을 듣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찍어 놓은 영상들은요, 우리 네이버 이분어학원 카페에 다 올라와져 있을 거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숙제는요, 이제 노트를 한 번 더 쓰시면 되겠고요. 예시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시는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내용을 노트에 한 번 더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책에 해당하는 이 조동사 내용들을 다 풀고 채점을 하시는 것까지 숙제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